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겨울 국제선 비행기 운항 횟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0% 수준까지 회복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방역 규제 완화와 겨울철 성수기 여행 수요 등을 고려해 162개 노선의 국제선 여객 운항을 인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올가을 최소 88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009년 대유행 이후 13년 만에 최악의 독감 상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내륙 지역인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대피 요령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진 대피 요령을 사이언스투데이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유럽 대륙의 올해 서머타임이 10월 마지막 일요일인 30일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앙유럽 표준시와의 시차가 기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유럽의 다음 서머타임은 내년 3월 26일에 시행됩니다. 인도에서 다리가 무너지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힌두교 축제를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안타까운 대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면서 10월 31일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16,000여 명 줄어든 18,5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일 전과 비교하면 7,000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4,000여 명이 늘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18,454명, 해외 유입은 56명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88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1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겨울 국제선 운항 횟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60% 수준까지 회복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동계기간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표를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외 방역 규제 완화와 겨울철 성수기 여행 수요를 고려해서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 주 2,711회 규모의 국제선 여객 운항을 인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58% 선입니다. 국토부는 수요 회복 추이를 고려해 추가 증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이 인가받은 대로 운항을 하고 증편이 이루어지면 운항 회복률은 60%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 올가을 들어 최소 88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09년 대유행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독감이 남부와 남동부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면서 대서양 연안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통상 독감 유행은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고 12월에서 1월 사이 정점을 찍지만 올해는 특히 이보다 약 6주 일찍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가을 들어 최소 88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6,900명이 입원했고 360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데이터가 불길하다며 2009년 대유행을 넘어서는 13년 만에 최악의 독감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3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에 미국민들이 지쳐가면서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독감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DC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독감 백신이 1억 2,800만 회분 접종됐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00만 회분, 재작년보다는 2,600만 회분 뒤처진 것입니다. 독감 확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돼 위험성이 여전하다며 코로나19 발생 초기 발표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밝혔습니다.
And there is still too much fear that termination of the fake might aggravate existing inequalities in access to vaccine or therapeutics and might demobilize all the efforts engaged to prepare for a future pandemic.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최근 올겨울 미국의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이 한꺼번에 번지는 이른바 트리플 데믹이 덮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문객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콜로세움이나 바티칸 등 유명 관광지에 한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입장권을 예매하지 못한 관광객을 상대로 현장에서 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입장권을 파는 암표상까지 등장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적인 유적지 콜로세움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통해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수 제한을 목적으로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입장권을 현장에서 살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명 관광지 곳곳에 현장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장권을 미리 사지 못한 관광객을 상대로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값을 부르는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의 경우 입장권 정가가 18유로, 우리 돈 약 25,000원 정도인데 제가 암표상에게 가격이 얼마인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Scusi, posso chiedere una cosa? Sì. Se entriamo subito, una guida quanto viene? Se costa 40 euro. 40. Non solo noi entriamo per lavorare, ma dobbiamo prenotare anche per noi stessi e molto spesso è una grande difficoltà proprio perché il sito si blocca, quello della Coop Culture. Per quanto riguarda il Vaticano invece si sta verificando un'altra questione.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바티칸의 상황도 마찬가지. 공식 홈페이지는 이미 2달 전 사전 예약이 끝나 관광객들은 온라인 티켓 대행사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제가 애초에 알아본 공식 사이트는 벌써 2달 전에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행사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값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일부 티켓 대행사가 유명 관광지의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반 여행객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권을 사는 게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가이드들도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대행사 가격은 인하할 생각이 없고요.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문제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른바 과잉 관광에 따른 문제가 잇따르자 이탈리아 정부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지만 관광객은 물론 여행업계도 혼란을 빚고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내륙 지역인 충북 괴산군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르는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진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면 소중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소별, 상황별 지진대처법을 박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피해는 떨어지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강한 진동이 느껴지면 단단한 탁자 아래로 대피하거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은 열어놓은 채 야외로 대피해야 합니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에 의해 줄이 끊어지거나 멈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진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이용 중에 지진을 만난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이후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찾아 정보를 확인한 뒤 차 키를 꽂아놓고 대피합니다. 강한 여진이 잇따르면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뒤에는 건물이나 담장을 살펴 위험하거나 균열이 생긴 부분은 미리 보강해야 합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깨진 유리에 다치지 않도록 실내에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하고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미리 충전해 정전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인도 서부에서 축제 기간 인파가 몰린 다리가 무너져서 적어도 8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모비 지역의 케이블 다리에 축제 관광객 등이 몰리면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 있는 인파 수백 명이 마추강에 빠져서 적어도 81명이 숨졌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길이 232m의 이 다리는 6달 동안 보수 공사를 한 뒤 지난주 개방됐습니다.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를 맞아 다리 위에는 400명 넘는 인파가 몰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야당은 무너진 다리가 안전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다시 개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입찰에 참여했던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 결국 미국이 우리를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앞서 한수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주장한 미국 업체가 선정된 것이어서 소송이 입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 사실을 알렸습니다. 방금 폴란드 총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400억 달러, 우리 돈 57조 원짜리 원전 사업의 1단계 사업자로 선정될 거란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에는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세 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랜홈 장관은 이번 원전 사업자 선정이 대서양 동맹의 굳건함을 러시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 Atlantic Alliance stands together to diversify our energy supply, to strengthen climate cooperation, and to resist Russian weaponization of energy. 사업자로 선정된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한수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사용하는 원전 기술이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무단으로 수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말하는 기술은 이미 독자 기술로 자립했다며 소송이 아닌 협의를 통해 분쟁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우리나라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좀 달라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정부 주도의 원전 사업은 미국에 넘어갔지만 민간 주도 원전 사업자 선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한수원과 폴란드 전력공사 제파크의 협력 의향서 체결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폴란드발 보도가 나와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유럽 대륙의 올해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현지 시간 30일 새벽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10시에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와 베를린 등 중앙 유럽 표준시가 적용되는 지역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럽연합 EU는 1996년부터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서머타임을 개시하고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서머타임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머타임 개시는 내년 3월 26일입니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처음 도입됐으며 독일에서는 198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9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2달 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에 따른 일부 철강업체 가동 중단과 시스템 반도체, 디램 등 생산 감소로 광공업 생산이 1.8%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줄면서 1.8%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감소한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등 내수도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과 지출이 모두 감소했다며 경기 회복 내지는 개선 흐름이 다소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리터당 평균 판매 가격 차이가 200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유 수급난이 해소되지 않는 데다 연말로 갈수록 난방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각각 1,660.70원, 1,868.15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207원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승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한인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을 상대로 사업하는 동포들은 직격탄을 맞은 반면 한국 여행에 나서는 이들은 늘고 있습니다.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400원을 넘어선 뒤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받는 유학생과 이른바 기러기 가족들은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한국에서 이전과 같은 금액을 보내도 손에 쥐는 달러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은 물론 미국의 가족을 만나러 오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이어오던 한인 사업장도 분위기가 위축됐습니다. 딸이 이번에 아기를 낳았어요. 첫 일손주라서 오게 됐는데 달러 값이 되게 비싸서 오기는 와야 되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여행객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 유학생이라든가 유학생 또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외식하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 매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환율 부담에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크게 줄었지만 여행업계는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달러 강세로 경비 부담이 줄어든 동포들이 미뤘던 한국 여행을 떠나려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값어치가 워낙 좋아서 거의 1배 반이라는 게 오른 상태에서 나가니 정말 비용 절감도 많이 될 것 같고 맛집서부터 단풍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년에 비해서 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는 분들이 한 50%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한국 업체와 거래하는 무역상들도 대부분 당장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경우 결국은 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더 경기가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공회를 비롯해서 이제 경제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동포사회의 엇갈리는 표정 속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환율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올해 말이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문화행사가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 간 우정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현지인들은 물론 한인 동포들도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현장에 정덕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장구와 큰북 등 한국 전통 타악기를 활용한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화려하게 돌리는 상모 춤사위에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퓨전 국악 그룹 타고가 아르헨티나에서 선보인 무대입니다. Bueno, nosotros estamos acá disfrutando porque nos encanta la cultura coreana. Seguimos todos los eventos. Me encanta todo lo que es percusión, sobre todo coreana. Así que me pareció extraordinario toda la parte de percusión moderna, después el gugat y bueno, después hicieron samlor y también hicieron de todo, hicieron la verdad extraordinario. 한국과 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곳곳에서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변화상을 담은 사진 전시회에도 많은 현지인이 몰렸습니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쁩니다. También retratadas y fotografiadas por personas que viven allá, me parece que es muy rico para la cultura de ambos países y también para que acá nosotros podamos conocer un poquito de Corea. Justamente en conmemoración de las 6 décadas de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entre ambos países. Ojalá este sea el comienzo de un trabajo conjunto con Corea en general, con el Centro Cultural Coreano en Buenos Aires en particular y bueno, esperamos poder realizar muchas más tareas conjuntas. 다채로운 한국 문화 공연이 반가운 건 현지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65년 대한민국 최초 농업 이민으로 이주를 시작한 한인들 역시 수교 60주년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민 초기만 해도 한국 전쟁 등으로 가난한 나라 출신 이민자들로 기억됐지만 약 60년 만에 현지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민자 사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다들 기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60주년을 지난 거에 대해서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가진 국력이나 한류 등 문화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이웃에 사는 한인들 자체가 처음 만나는 한국이란 사실이 양국 간 교류의 핵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동포들은 강조합니다. 두 나라가 교류를 하는 제일 최첨단에 있는 것이 바로 현지 사회에 사는 한인 교포들, 한인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또 그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한인들을 통해서 그 상대방 나라를 파악하거든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양국의 교류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들은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현지 사회에서 두 나라의 우호 교류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마음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 네, 극지방에서 포착할 수 있는 오로라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현상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어두운 밤하늘 위의 신비로운 물결, 오로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